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4월 22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가장 껄끄러운 상황, 가장 불편한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고스란히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폭을 키우면서 약세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뉴스 있는 그대로 같이 한번 보시면 시장에서 가장 싫어했다라는 것, 결국 이 소셜에서도 이야기했고 전날도 언급했지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말했다라는 부분.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쓴 단어고 이 퇴진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까지 내 임기 종료 때까지 절대로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이번에만 한 게 아니고 이전에도 했어요. 사실 임기 초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나갈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어제도 짚어드렸지만 시장은 중앙은행도 싫어하고 중앙정부도 싫어합니다. 원래 시장은 정부를 다 싫어해요. 원래. 왜냐? 정부에서 계속 관여를 하면 할수록 별로 시장에 좋은 모습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 흥망성쇠를 하고 계신 입장에서 파월 연준 의장까지 집에 보내버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시장은 부담에 또 부담이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하겠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48%, 971포인트가 하락한 38,170포인트에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제 매매를 끝내고 그냥 매매 안 했습니다. 근데 매매 안 했고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어요. 공부만 했고 어제 매매를 끝내놓고 저도 그냥 종료를 했는데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움직임이 뭔가 좀 찝찝하다. 움직임 찝찝하다. 휴장했던 이유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휴장하면서 있었던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시장에 녹아드는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낙폭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낙폭 위치가 좀 안 좋은 게 이 장대 양봉이 역사적인 장중 급등이 폭등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90%를 까버렸어요. 이 부분의 조정으로 인해서 낙폭이 상승폭의 90%를 반납하는 꼴이 돼버렸고요. 나스닥은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70% 정도 반납을 했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한 60% 정도 반환을 하면서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2%대로 큰 폭의 조정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기술주, 뭐 전통적인 굴뚝 기업들 이런 거 구분할 거 없이 모두 다 싸그리 무너지면서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난 모습이 있고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의 기조가 좀 안 좋습니다. 왜 기조가 안 좋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이 3음봉 여기까지 물론 이제 따지면 4음봉인데 이 부분만 따져서 3음봉을 보시면 이 3음봉이 전부 다 거래량이 실려 있어요. 거래량이 실려 있다는 게 뭐냐면 받아주는 물량도 있지만 물론 매도율이 높았다고 보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이 구간에 있었던 따라왔던 매물들이 지금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의 브레이크를 잡아줬던 지지력들이 있었는데 그 매수력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 되니까 수급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썩 좋지가 못합니다. 썩 좋지가 못하고 현물 쪽의 움직임들도 역시 매한가지로 뭐 너나 할 것 없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현물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래 꼬리들을 다 예쁘장하게 달아놨죠. 그 얘기는 아직 현물의 기본적인 펀드메탈의 가치는 훼손됐다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데
제가 어제도 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주가는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치적인 부분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가치적인 부분이 시세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쁘다라고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물이 버티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흘러가는 전개 과정은 아주 안 좋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까지가 어제 종가까지의 모습이에요. 여기까지가 어제 종가까지의 모습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다음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새벽 3시까지 장이 5시에 끝났는데 그 직전까지 장 막판에 투매가 나왔겠죠. 투매가 나와서 사실 장이 마감 직전에 물론 머리를 좀 들고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거의 약세 기조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7시에 개장을 할 때도 보합세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보시면 라인이 급락분을 그대로 회전을 시키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V자 반등이 벌써 연출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물의 기초적인 가치가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사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체의 기조는 약해지고 있는데 시장 전체의 기조는 약해지고 있는데 보다 시장 흐름 자체만 약해진 거지 증시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힘은 또 괜찮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리까리하다. 네,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는 전략을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심플하게 접근을 했다고 하면 오늘장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대신 지금의 이런 힘을 봐서는 기초 체력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현재 조정폭이 분명히 눈에 신경 쓰이긴 하지만 지지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 테스트는 계속해서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결국은 매매의 시간이 언제일 것인지 시간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로 풀어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금 가격이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죠. 이제 이 랠리를 펼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파월과의 충돌, 이 충돌이라기보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적인 발언인데 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이 시장에서 기조를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연준의 전략이 바뀔까요? 주가특혜도 안 바뀝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죠. 해임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갖고 있는 금리 정책의 변화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이꼬르라는 거죠.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변동 과정에서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안전자산인 금에 계속해서 자산이 쏠리는 현상을 보이죠. 이제는 안전자산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투기성으로 바뀌어버렸죠. 투기성으로 바뀌어버렸고 회피성이라고 표현하지만 투기에 가까운 형태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이 시세가 계속 유지될 거냐? 일단 현재는 유지가 되겠지만 지속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바뀌지 않을 내용이고 바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거기에 따른 잡음이 시장을 지금과 같이 흔들어 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의 훼손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현물이 본질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새파래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시세가 빠지고 오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고.
시세가 빠지고 오르는 걸 여러분이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올리실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이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세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없다고 하면 결국은 이 흐름의 동작, 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물을 보면 물론 시간에서 반등한 것도 있고 종가 전에 반등한 부분도 있지만 모두가 지금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물의 가치, 현물의 위치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입세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공격적으로 시장을 상승 드라이브 걸 수 있을 만큼의 폭발적인 매수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가 매수세들은 지금 시장에 대기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하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반등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까지 보고 자고 출근을 했는데 여기였길래 한번 좀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보겠나 싶었는데 이미 요 구간에서 우리나라 그 선물 시장 시작하면서 바로 장대 양봉으로 들어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레벨업을 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은 제가 어떻게 접근할지 좀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체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써드린 내용이 똑같습니다. 오늘은 접근이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새벽 조정폭이 막판에 투매라인을 개장하면서 싹 걷어내고 있다. 하락 파동이 상당히 희석됐다. 그래서 강하게 보이긴 한데 기초적으로 떨어져 있는 폭이 있다 보니까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11시까지 한번 분석해보고 오늘 접근 시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드리겠다.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체험을 하게 되면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 매매에 대한 시그널들을 동일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체험 시청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기존은 있어 보이나 분위기가 무겁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심스럽게 대응할 생각이고요. 매매를 최근에 좀 오전에 제가 좀 빠르게 전략을 좀 쓰고 있어서 본장을 안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본장을 가는 날이 있긴 한데 왜 노력을 하냐면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 보세요. FOMC 의사록이 오픈돼요. 자, 의사록이 오픈되면 솔직히 70%는 그 문구를 맞추죠. 진짜 괜찮을 때 한 80%까지 문구를 그대로 맞춰요. 그리고 연준 임원들이 나와요. 이사들이 나와요. 거의 60% 이상은 연준 이사들이 하는 멘트를 맞추죠. 네. 100%는 없으니까. 모든 투자에 100%가 어디 있어요? 100%는 없죠. 그런데 그 60%, 70%만 맞춰도 수익이 쉽게 나거든요. 그런데 누구? 이 트럼프님만 나왔다 하면 이게 뭔 계산기인지가 잘 예측이 안 돼요. 워낙 뭐라고 할까요? 야구공 같아서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죠. 이제 멘트의 강도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반응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멘트의 민감도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조심스럽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 가급적 그 전에 좀 일을 끝맺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는. 사실 트럼프의 언행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생각만큼 뜻대로 잘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회피하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아마 어제 하락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어제 하락의 종가만 보지 마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물 시장을 바라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가늠이 되니까 그 측면 역시 같이 비교해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매매 준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